네, 와우넷 이승석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전체 시장 특징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히려 우리 증시에 좀 독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의 약세가 이제 확대되면서 전고점에서 좀 저항으로 형성됐었던 1115원대를 넘어서 가지고 원화 약세가 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 물론 외국인들 주식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기관들 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국내 기관의 매도의 성격은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예정인 삼성 그 에버랜드, 그러니까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의 IPO를 앞두고 이제 예비 자금, 그러니까 자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차원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뭐 종합주가 지수가 밀리고는 있지만 크게 뭐 기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미국 쪽의 앞으로 통화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목요일 날 증시가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이제 수요일 날 있을 미국의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 등이 좀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좀 시작을 좀 뭐 어려운 용어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들 쓰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용어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애를 써왔습니다만 요즘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뉴노멀이 어떻게 본다면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용어. 그러니까 영원히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지금의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맞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현재 저금리 기조는 오히려 그게 더 비정상적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 애브노멀 시대된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 시대에서 금리가 너무 낮은 게 이제 정상화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역시 뭐 글로벌 금융시장의 헤게모니는 아직도 뭐 미국이 쥐고 있다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쪽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역시 이머징 마켓 쪽으로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다가도 미국이 내년도에 만약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석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영향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내년도에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한국에서 200억 달러 정도의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등 어쨌든 뭐 미국의 금리가 정상화 단계로 넘어갈 경우에 한국에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과 또 이게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의 글로벌 저금리 기조는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갔다면 다시 그 길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정상화 단계에서 분명히 진통이 따를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증시 쪽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뭐 수급적으로다가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번 주에 대규모 IPO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선물 옵션 만기라는 또 영향력도 있고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반등 추이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좀 숨고르기성 양상 정도가 오늘 하루 정도 더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 좀 나쁘지 않았었고요. 주말에. 그다음에 유럽은 좀 많이 큰 폭으로 올랐고 오늘 상해 지수 앞서 뭐 중국 지표 부진하고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지수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지는 않지만 왠지 이건 좀 불만스럽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눈치 보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쪽이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 너무 중국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오히려 돈이 쏠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 덜 오르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A라는 종목하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쪽은 너무 잘 가고 한쪽은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다면은 잘 가는 쪽에 관심이 쏠리는 게 맞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 중에서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식한테 눈길이 가는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인지상정이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쪽으로 다 수급이 오히려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증시에서 나오는 얘기겠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쪽의 증시가 상대적으로는 처져는 있습니다만 오늘 증시의 약세를 갖다가 뭐 실망할 이유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라는 어떤 그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지난주에 너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 정도가 우리나라한테 좀 작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현재는 옳다고 이렇게 현재 보여집니다. 유럽 쪽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한 거는 뭐 자체적으로다가 유로존 쪽의 GDP가 예상보다 잘 나온 게 호재로 작용됐고 내년도에 만약에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적으로다가 양적 완화 정책을 내지 않아도 유로존이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에 대한 뭐 자신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현재 좀 끼어 있어가지고 여전히
여전히 좀 답답하고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증시의 약세는 그저 그냥 단순히 뭐 기술적 움직임 정도로 아직은 좀 치부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업종별, 종목별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요즘 내수업종의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도 내수업종에 대해서 좀 계속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음식료, 특히 또 전기가스, 기타 뭐 의류주 중에서도 뭐 선별적으로 뭐 계절적 요인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내수주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역시 환율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의 환율이 이제 상승, 즉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서 그동안 뭐 원화 강세 요인 때문에 수혜를 받았었다면 그 부분이 이제는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관련주 쪽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 전체 움직임보다 좀 못한 이런 양상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 관련주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론 뭐 선두권 먼저 대상인 같은 종목이 많이 밀렸고 기타 그 외에도 내수주 전반적으로 좀 다소 뭐 약세를 보이는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이제 환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대형 IT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이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IT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고 또 환율로 인해서 4분기 실적도 개선의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좋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물론 뭐 게임주 여전히 뭐 선별적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주 중반 이후에 조정을 거쳤었던 핸드폰 부품주들 쪽, 휴대폰 부품주들 쪽의 움직임이 시장보다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형주 쪽보다는 좀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양호한 추이가 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음식료 업종의 이제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좀 주가 하락이 있는 게 이게 실질적인 어떤 실적 베이스가 기반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일까요?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국제 원자재 가격을 사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뭐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 뭐 음식료 업종이 그런 거 같지만 국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승분에 대해서 좀 상쇄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움직임은 좀 과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올 7, 8월까지만 해도 원화 가치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뭐 1달러당 1,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막상 3분기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상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대보다 못 미쳤고요. 안 좋았었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그 환율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수 기업한테 좀 다소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면은 더 안 좋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그동안 또 주가가 뭐 최근에 밀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올라온 쪽 종목이다 보니까 여전히 매도 압박이 좀 강해지고 있고 이들 종목군들의 추세적인 약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일련의 현재 증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도 가급적이면 내수주 쪽을 좀 안 건드렸으면 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역시 환율 요인과 실적 요인 또 물론 원자재 시장 쪽에 상품 가격이 약세를 보여서 이게 원가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환율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내수가 여전히 침체를 우리나라에서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상황이 기대 심리 약화와 또 차익 실현에 대한 그 욕구가 강해지다 보니까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게 최근 증시 특징이고 오늘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폭주 기관차 상해 지수는 오늘도 달리고 있죠. 좀 같이 달리고 싶은데 혼자만 달려가네요. 그래서 상해 증시의 흐름이 벌써 이제 어느덧 뭐 3,000포인트를 거의 목전에 두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동향을 또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은 좀 보합권 정도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 일본의 그 3분기 GDP가 예상보다 부진해가지고 오히려 전분기 대비해서 0.5% 감소세, 그러니까 하락세를 갖다 보여가지고 그럼에도 선전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그렇죠. 선방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건 환율 요인이겠죠. 다시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환율 요인 때문에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호주 증시는 유럽 증시가 급등하니까 유럽 쪽의 영향 때문에 이제 0.7%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오늘도 1.6% 오늘 중국의 무역 동향을 본다면 수출이 예상보다 증가율이 부진했고 또 무역 수지는 좋았죠. 왜냐하면 이게 불황형 형태로다가 수입의 규모가 워낙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서 무역 수지는 예상보다 상회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무역 동향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좋은 이유는 역시 경기 부양책. 이제 내일부터 중국의 경제 공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그 경제공작회의에서 추가적인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이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를 7%가 아니라 올해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이러다 보니까 정책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고, 또 수급 요인에서도 요즘 워낙 뭐 중국 내부적으로 수비 좋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콩은 0.4%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나머지 아시아 증시들은 대부분 다 약세입니다. 대만이 0.2%,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오늘 좀 밀린 폭이 커서 0.8%, 인도 증시도 오늘 0.2%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는 오늘 중국은 못 따라가지만 다른 나라 증시하고는 좀 비슷한 약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에 있을 또 주요 국가들의 지표들은 무엇이죠? 일단 오늘은 이제 좀 조용한 날입니다. 뭐 미국도 이제 도매 재고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미국의 경제 지표도 뭐 지난주 쪽보다는 좀 중요성이 좀 다소 경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있고요. 10월 달에 이제 도매 재고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뭐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서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국의 쇼핑 시즌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재고량 확충이 이제 좀 줄겠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쪽에서는 오늘 독일의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전에는 1.4% 증가했지만 이번에는 0.2% 정도로 상승폭이 좀 축소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오늘 미국 증시나 뭐 유럽 증시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만한 요인은 없는 가운데, 지난주 반등 대비해서 상승 탄력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외국인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1,000억 원 이상 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들 주식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단기적인 시황을 갖다 최근에 외국인들은 이 선물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매수 규모가 1,000억 원 정도 넘어가는 가운데 선물 쪽에서는 한 1,8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옵션 시장 쪽에서는 약간 양매도성, 그러니까 양쪽 매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 정도를 현재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들이 오늘 투신권에서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2,000포인트 쪽으로 다시 근접하다 보니까 펀드 환매성 움직임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10일 날 있을 예정인 이제 제일모직의 IPO 자금을 국내 기관들은 좀 확보성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오늘 연기금도 한 33억 매도 우위, 또 금융투자사 그리고 보험사를 제외하고 난다면은 대부분의 국내 기관은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뭐 큰 기조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뭐 지난주 쪽에서 급격히 호전된 이후에 현재의 어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의 합성 포지션에 대한 적극적인 청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정도, 오늘 약간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뭐 큰 의미까지 부여할 정도 수급은 아니라고 이렇게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까지만 해도는 프로그램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 우위로 전환하는 등 현물 쪽 매수는 기관 쪽의 매도 대비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를 소화를 충분히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외국인들의 주식은 사되 아무래도 뭐 이번 주 중반 이후에 있을 이벤트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뭐 해치성 움직임 정도만 나타내주고 있는 게 오늘 수급의 특징입니다. 예,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이었던 1980포인트 정도에서 오늘 약간 뭐 눌림 목성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아직 뭐 시장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주가지수 놓고 본다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제한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서 앵커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오히려 직전 고점이었던 55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상승폭이 좀 적긴 합니다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쪽보다도 오히려 코스닥은 되려 좀 다소 수급은 좀 약화되고 있는데, 오늘 뭐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다가 거래소는 사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다소 약화돼 가지고 현재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16억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다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일정 물량 약간의 뭐 차익 실현성 정도 움직임 나오고 있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는 뭐 다른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는데, 혹시나 전략을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그럴 생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에서 있을 그 요인 중에서는
기대감이 높은 쪽도 있고 또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전반적인 이슈는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뭐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쪽은 중국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공작회의가 최근에 일련의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통화정책 등을 고려한다면은 글쎄 중국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참 올해 이제 경제성장 목표치 대비해서 내년도의 경제성장 목표치를 크게 하향시킬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지 않겠고요. 이 정도 돈을 뿌리고 나서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춘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 정도가 시장의 예상치인데 제가 볼 때는 올해하고 큰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증시에 상당히 좀 좋은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겠고 주반에 선물 옵션 만기가 좀 다소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제 전통적으로 12월 선물 옵션 만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지 이번 주에는 오히려 우려보다는 기대 요인이 더 많다고 이렇게 분석되고 있어가지고 전략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난주에 전략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오늘 종가상 1980포인트가 만약에 이탈된다면 약간 현금 비중을 좀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오늘 만들 이유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뭐 내일 하루 정도 더 보고 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고 보여지니까 지난주까지의 지금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마이너스가 난다면은 좀 의미 있는 그러면 지선을 1980으로 정하셨기 때문에요. 그 최종 그러니까 마지노선보다 1960포인트라는 뭐 강력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그 자리까지 지지선 가지고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지선을 올리겠다고 한 거는 1960포인트까지 기다리다 보면 너무 이제 갭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많이 축소될까 봐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라면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실 뭐 1980포인트라는 지수권력이 오늘 설령 이탈돼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큰 의미까지 부여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는 종목들과 또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예, 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중소형주 중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남해화학 같은 종목이나 또 삼립식품, 웅진식급이, 이수페타시스 등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데 재밌는 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내수가 좋지 않은데 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같이 사는 종목은 또 내수주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에 이제 전자결제 관련 주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삼성 ENC, 삼성 LNS, MDS 테크 등의 종목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를 현재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메모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기존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그 복원력이 굉장히 빠른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메모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관심 종목에다가는 또 가져 나왔는데요. SK 하이닉스를 다시 가져 나왔습니다. 거래소 쪽의 대형주는 별로 믿을 만한 종목이 없어가지고요. 아무래도 가장 실적이 좋고 최근에 수급이 좋고 기술적 움직임도 여전히 좋고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특징 또 가장 높은 업종 상승률을 보였던 거는 단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좋다는 거에 대한 부분이겠고 또 내년 초까지도 이런 그러니까 업황 호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5만 원 이제 근처에 도달한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 양상에서 강력한 반등까지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5만 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미 이전에 말씀드린 가격보다는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를 관심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석 대표님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